수술을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알면 뭐 보형물 띡 만들어서 그냥 째고 딱 꼬매고 넣고 꼬매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처음에 CT를 찍죠. 그래서 CT를 찍으면 이 CT를 가지고 결손 부위를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상에서 가상수술을 해요. 그래서 뼈를 이동시키거나 잘라내거나 이런 것들을 가상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보형물을 어디다 넣을지, 어떤 형태로 넣을지 그거를 컴퓨터상에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솔리드 디자인으로 그냥 구멍이나 뭐 이런 거 없는 그냥 클레이 찰흙 붙여서 만들듯이 그런 거를 컴퓨터상에서 솔리드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솔리드 디자인을 한 다음에는 고정을 어디다 할 거냐, 뼈 두께나 어느 부위에 우리가 수술할 때 접근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또 고정하는 부위를 또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부위는 또 피부가 덮어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미끄러지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여기에 피부에 착 달라붙게 구멍을 송송송송 내주는 메쉬 디자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부러지지 않고 고정력이 있어야 되니까 솔리드 디자인을 하고, 어느 부분은 주변 피부랑 또는 조직이 잘 들어오는 걸 유도해야 되니까 메쉬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까지 마치고 나면 뼈 모델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서저리를 한 뼈 모델과 그 다음에 보형물 디자인한 거를 이제 실제로 프린팅을 해요. 그 다음에 프린팅하고 끝이 아니라 프린팅을 해서 모델에 맞춰봐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델에 맞춰보고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확인을 한번 해요. 그래서 이거 쭉 대놓고서는 요거를 이제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또 제대로 안 맞으면 후가공을 통해서 제대로 맞게 또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병원으로 와서 환자 수술대에서 환자에게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한 후에 또 수술 후 CT를 찍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의 과정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주로 이제 여기 8번밖에는 안 보겠죠. 수술하고 어떻게 됐나 이제 요것만 보실 텐데, 실제 제가 하는 일에는 이 수술하고 넣고 이러는 것보다 이 앞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 하시는 분, 모델링 하시는 분, 뭐 프린팅 하는 기사분, 또 프린팅 하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환자가 있는데 여기가 결손이 있고 이게 너무 과교정됐다, 광대가 너무 과교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이렇게 과교정된 거를 그러면 다시 조금 빼주고 이 금속도 제거하고 그런 과정을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상에서. 그래서 금속을 제거하고 이 스크류나 플레이트 고정된 거를 다 빼주고요. 그 다음에 뼈가 너무 과교정됐으면 살짝 이렇게 밖으로 빼주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걸 컴퓨터상에서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게 과교정돼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여기 있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광대 활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바깥쪽으로 조금 빼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고, 또 이렇게 뒷광대가 너무 많이 튀어나왔으면 이렇게 좀 다듬어요. 그래서 반대쪽도 오른쪽도 이쪽도 옆으로 빼고, 이 결손 부위에서 뒷광대가 너무 많이 남았으면 이렇게 삭제를 해서 컴퓨터상에서 정확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위치 이동을 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치를 간단하게 해요. 내가 이런 정도의 형태의 보형물을 만들 거고 고정은 이러이러한데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제가 스케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특히 뭐 근육이 붙는 부위니까 여기는 좀 비워두세요, 조금 띄워 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모델링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도와주고 계세요. 저는 이런 스케치를 이제 해서 그분께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뭐 사각턱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옆으로 나오게 해주고 이 정도 나오게 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 30mm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근육 묶어야 되니까 구멍을 어떻게 파주고, 여기는 뼈에 붙여야 되니까 스크류를 만들어주고, 이 귀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 해서 이렇게 디자인 스케치를 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솔리드 디자인과 메쉬 디자인과 스크류 홀 디자인이 이렇게 한꺼번에 돼서 저한테 이제 파일이 오죠. 중간에 물론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런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걸 실제로 뼈 모델하고 보형물하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또 맞춰봐요. 잘 맞는지. 그래서 안 맞으면 또 보형물을 수정하기도 하고 뼈를 어디를 수술할 때 조금 다듬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런 결손 부위에 요런 보형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딱 맞는, 컴퓨터상에서는 맞지만 실제는 이렇게 돼서 안 들어가요. 여기서 부딪혀서. 여기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안 들어가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뼈를 조금 삭제하든가 보형물을 삭제해서 이게 딱 소켓에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출력된 보형물을 놓고서 컴퓨터상에서 디자인할 때도 고려하지만 출력된 걸 놓고서 또 고려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실제 수술을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디자인된 녀석이고요. 이게 실제 출력된 모습이에요. 이게 출력된 모습이고 요게 디자인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도 보면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것이 실제로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똑같게 나와요. 지금 보면. 그래서 디자인된 모습과 출력된 모습의 오차가 지금은 대략 보면 한 500 마이크로 정도, 0.5mm 언더예요. 한 300 마이크로 정도까지 지금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정도 정밀도를 가지고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 내용 보면 디자인한 거, 모델링 한 거랑 요게 거의 똑같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살짝 단차를, 공차라는 걸 주거든요. 이 공차라는 거를 준 거를 실제 수술할 때 비교해 보면 그 공차가 거의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컸어요. 왜냐하면 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근 5년을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저 케이스부터 한 300 마이크로, 그러니까 0.03mm 정도로 오차를 줄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줄이려고 지금도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혹자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은 원장님 너무 너무 거기에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자가 만졌을 때 매끄러워야 돼요. 왜냐면 뭐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만졌는데 이게 그 단차가 만져져서 이렇게 꿀룩꿀룩 튀어나온 게 만져지면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신경 쓰여 하시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제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 주변을 또 갈아요. 그래서 거의 칼날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뼈랑 닿는 부분에서 이 단차가 안 느껴지게 이렇게 경계가 져서 단차가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또 제품을 받은 다음에 또 갈아서 이거를 완전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어차피 평생 가지고 살 생각으로 넣는 건데 그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그거를 좀 환자한테 편안하게 완전한 수술을 만들고 싶은 욕심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요. 이게 모델링 한 거고 이게 실제 수술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모델링한 결과대로 실제 수술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술한 후에 또 요걸 비교해서 뭐가 잘못됐나, 어디서 조금 또 오차가 있나,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온 과정이 거의 5, 6년인 것 같아요. 여기 밑에 턱 수술한 거 보면 요거는 중국에 있는 대만이었을 거예요. 대만에 있는 의사가 제가 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 하시는 분이 지금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수술이에요. 보면은 뭐 이런 데 단차 안 맞는 거, 이런 데 쪼깍쪼깍 나 있는 거, 이런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이고 이제 이 양반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되겠지만 제가 이제 요렇게까지 오는데 한 5년, 4,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을 때도 모델링 한 거랑 실제 수술 결과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오차가 없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한 대로만 수술돼도 다행인데 실제 수술할 때는 이거를 더 줄이려고 사실은 엄청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뭐 혹자는 뭐 간단하게 뭐 보형물 띵 만들어서 넣는 건데 뭐 이렇게 비용이 비싸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일을 하고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이 일을 같이 많이 하셨으면 했는데 못 그러는 이유가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저는 다른 거를 좀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을 한 상태고, 그분들은 뭐 쌍꺼풀도 하고 레이저도 하고 뭐 필러도 놓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수술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주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는 거는 수술 시간보다도 거의 한 4, 5배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력이 없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풀고, 또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어떤 엔지니어 분들, 모델링 하는 분들, 프린팅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그 부분들을 의사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긴 한데 참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델링한 거를 이렇게 실제 수술 결과에 맞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꽤나 고된 시간이었고, 많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많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